안녕하세요, 머카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우리 슈퍼채널 그리는 방법, 그리고 슈퍼채널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채널이라는 건 제가 미들라인 다음으로 만든 저의 매매 기법이고요. 이 친구는 미들라인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추세에 좀 더 강하다는 점이죠. 그 차트를 수평하게 옆으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약간 각을 주면서 채널 형식으로 바라보면서 추세의 움직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GMX라는 코인이고요. 3일봉으로 제가 슈퍼 채널을 그려놨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슈퍼 채널 그려놓은 거를 한번 지워볼 테니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차트를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슈퍼 채널이 그려져 있는 것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슈퍼 채널이 없었다면 이곳이 지지 구간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 왼쪽에서 뭐 거래량도 확인하고 뭐 오더 블록도 확인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과연 여기가 지지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겠지만, 이렇게 슈퍼 채널만 하나 딱 켜놓기만 해도 이것은 지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종가가 요 라인을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 매매를 해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자, 그럼 한번 같이 슈퍼 채널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GMX, 제가 지금 3일봉을 킨 이유는 뭐 딱히 없습니다. 이 친구는 3일봉으로 딱 켰을 때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눈에 띄었거든요. 일단 이 슈퍼 채널을 그리기 전에 여러분이 좀 편하게 채널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지표를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지표는 아니고요. 다이버전스 포 매니라고 치시면 다이버전스 포 매니 인디케이터 버전 4라는 지표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설정을 조금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표의 설정에 들어가셔서 인풋의 다이버전스 타입은 레귤러로 좀 바꿔주시고요. 자, 레귤러로 좀 바꿔주시고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지우시고 요 쇼 다이버전스 라인스랑 RSI 딱 요거만 켜놓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RSI 다이버전스만 라인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곳에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 요거를 가지고 슈퍼 채널을 그릴 건데, 저희 왼쪽에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7번째 피보나치 채널을 통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보도록 합시다. 클릭하시고, 자, 왼쪽에 있는 요 빨간 라인이 시작되는 첫 번째 캔들이 요거죠. 꼬리를 빼고요.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클릭. 그 다음 빨간 라인이 끝나는 지점 클릭. 자, 그런 후에 이 두 개의 점 사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하는 건 가격적으로 낮은 게 아니고 딱 클릭해 봤을 때 주변의 다른 곳보다 요 훨씬 낮은 구역을 말합니다. 어떤 곳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라고 쳐보죠. 만약에 가격이 얘보다는 높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얘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얘는 이걸 빼고 여기로 그려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꼬불꼬불해서 보기가 좋지 않겠군요. 예를 들어 이 꼬리가 요만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꼬리를 잡고 그리면 요거를 좀 바꿀게요. 요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꼬리가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만약에 꼬리가 이쪽이 더 튀어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점 사이에서 가장 낮은, 즉 라인을 그려봤을 때 삐져나오는 라인들이 없으면 됩니다. 삐져나오는 꼬리가 없게끔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데 저처럼 피보나치 채널을 통해서 채널을 그리면 저와 다른 모양일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팅을 하셔야 해요. 자, 이 세팅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슈퍼 채널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미 슈퍼 채널 그릴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다시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슈퍼 채널을 잊고 사신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고 또 다양한 메모법을 만들다 보니까 과거 것들은 좀 있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과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미들라인과 이 슈퍼 채널이 바로 저의 매매의 핵심이고, 제가 돈을 벌었던 이유가 바로 이 슈퍼 채널과 미들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 수 있었고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너무나 고마운 슈퍼 채널, 요거를 오늘 영상 주제로 한번 삼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고 요 슈퍼 채널을 한 2칸짜리로 한번 그려볼게요. 2칸짜리로 해놓고 뭔가 좀 어설퍼 보이면 요거를 4칸짜리로 또 바꿔보면 돼요. 그려놓고 2칸으로 할 건지 4칸으로 할 건지 혹은 1칸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얘는 4칸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모양을 보여줘요. 이렇게 2번 저점도 잡아주는 모양이 보여주고, 여기 있는 모든 저점들을 다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려만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뭘 추가하냐면, 자, 이렇게 채널 내에서도 저점이 계속 동일한 데를 유지하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런 곳을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럼 비주얼적으로 더 보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지라고 녹색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번 저점이 형성됐는데, 이곳, 그리고 이곳과 연결되는 곳은 이곳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꼬리가 2칸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런 곳을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이 들어온 꼬리, 이 두 군데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추후에 또다시 차트가 가격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강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올라가는 경우에 저항을 받게 될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죠. 자, 이곳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이곳도 추후에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히 저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줍시다.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면 저항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죠. 캔들이 여기 엄청 모여 있어요. 이런 것도 분명히 저항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차트를 보기가 더 수월해진다. 이렇게 해서 GMX의 슈퍼 채널을 작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3일봉 기준으로 현재 GMX는 이 슈퍼 채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종가는 11시간 53분에 끝나고요. 내가 그린 기준의 타임프레임에 종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3일봉 종가가 만약에 이 밑에서 끝난다면 슈퍼 채널이 깨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슈퍼 채널의 지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 아침 9시에 종가가 밑으로 내려와 있다면 여러분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가 대응하기에 또 슈퍼 채널만한 게 없죠. 자, 그럼 GMX 한번 그려봤고 다른 종목도 해볼까요? 솔라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솔라나가 좋으니까 솔라나 한번 그려보죠. 비트코인도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주식 해볼까요? 주식 해보죠. 코인 하나 해봤으니까 뭐 주식 한번 해보죠. 자, 주식은 뭘로 해볼까요? 비트나인? 엑스페릭스? 이 친구 많이 올라왔네요. 자, 그럼 이 친구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다이버전스를 찾으시고 가장 가까운 것 중에 가장 다이버전스가 긴 요걸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도 있는데 여기보다 매물대가 여기가 더 커요. 거래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이 여기가 더 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로 선정해 본 겁니다. 그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여기로 다시 그리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점, 저점을 두 군데에 꼬리 제외하고 찍으시고, 그리고 이 사이에 가장 높은 곳 이렇게 찍으시고, 자, 이건 네 칸이 어울리지 않죠. 한 칸으로만 바꿔볼게요. 1분할 채널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1분할 채널로 하고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슈퍼 채널을 돌파한 캔들은, 첫 번째 캔들은 여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돌파를 했으니까 매수를 받아봤을 거예요. 자, 실전 매매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매수하시고 이렇게 다시 종가가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재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만약에 여러분이 두 칸으로 나눠놨다고 하면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놨다고 한다면 매수 기회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2차 매수했던 물량 손절, 평단은 이쯤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손절했던 물량 여기서 재진입으로 이 친구를 맛있게 요리해서 드실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위에 라인이 비죠. 이럴 때는 다시 이 친구를 한 칸 1분할로 바꿔주시면 여러분 기준 라인들이 나옵니다. 우리 미들라인에서 공부했듯이 내가 그렸던 이 채널의 크기 곱하기 1, 2, 3 여기가 1차 저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50% 매도를 여기서 결정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저항, 그래서 두 번째 저항을 받았죠. 여기가 최종 매도 결정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끈 후에 결국에 아래쪽에 슈퍼 채널을 땅땅 지지받고 하늘로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라면 이곳에서 50%를 팔고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0%를 팔고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고요. 그래 봐야 여러분 평단 한 요쯤밖에 안 됩니다. 추가 매수한 물량은 들고 갔을 거고 아마 지금도 들고 있을 거예요. 이미 두 번의 이처를 통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추가 물량 적당히 올라가면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선택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쯤 되면은 수익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또 반을 파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추가 매수하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나중에 되면 또 다이버전스가 뜰 거고 그때 또다시 슈퍼 채널 그리신 후에 다시 대응하면 되겠죠. 종목 하나 더 봐볼까요? 리메드, 이 친구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각이 큰 경우, 얘는 각이 굉장히 크죠. 각이 큰 경우에 매매에 활용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 이런 곳으로 그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각이 별로 크지 않죠. 자, 여기를 통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점을 찍고 고점은 꼬리까지 포함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만 봐도 우리는 지금 중요한 저항을 돌파해서 종가가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도 들어가셔도 되는 위치에 왔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볼게요. 중요한 것.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두 칸 나눠볼게요. 두 칸 나눴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자, 두 칸으로 나눠봤더니 요거를 그냥 쓰는 게 더 트레이딩 할 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올라가면 우리는 저항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저항 받는 모습 확인하시면 뭐 50% 정리하고 밑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보고 이런 대응법도 가능할 거고, 이곳에 매물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비주얼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내려오면 지지 구간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 매수를 받아봤으면 되는 거고, 이번에도 그래서 기회가 있었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매수 타점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수 타점이었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비트코인 봐볼까요? BTC USD 인덱스 차트를 통해서 딱 비트코인까지만 그리고 나서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여기 좋은 곳이 있네요. 굉장히 긴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데 이곳을 통해서 작도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작도가 되었고요. 두 칸짜리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매물대가 차 있어요. 이 슈퍼 채널에 과거에, 그리고 이번에도 거기에 매물대가 찼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슈퍼 채널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곳에 저항받았던 모습도 확인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린 다시 또 이곳에 매물대가 차 있으니 또다시 여기다가 비주얼을 입혀줍시다. 이렇게요. 과거에도 이곳이 고점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주얼을 입혀주시면 추후에 차트가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종가가 하방이 타라면 정리하면 되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지지 구간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이곳.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번엔 4칸으로 나눠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또한 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봉 종가가 이곳을 지켜준다면 지지가 컨펌 나는 거고요. 매수를 하시고 종가가 하방이 타라면 정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지 구간이 좀 더 생깁니다. 이렇게 미들라인까지 그 매매의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 하지만 힘은 두 칸보다 한 칸이 세고 4칸보다 두 칸짜리 미들라인의 라인이 힘이 더 세다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슈퍼 채널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자, 덕산 하이텔 하이메탈 요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3일봉으로는 다이버전스가 여기 가까운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그려보죠. 여기도 있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요 큰 거 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고점을 찍고요. 저점을 찍어줍니다. 이곳이 되겠죠. 요거를 한번 두 칸짜리로 먼저 한번 출발해 볼게요. 두 칸짜리로 그렸을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지는지, 그 다음에 4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칸짜리. 자, 이렇게 그렸더니 이번 저점이 형성된 이유를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자, 저점을 확인시켜줬고 차트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 이전 저점이 찍혀있는 요 라인이 지지가 되면서 우리에게 매수 근거와 타점을 제공해줬고요. 여기서 놓친 사람들은 요 돌파 타점 또한 제공해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파가 나오니까 이 라인은 지지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중요한 저항을 하나 돌파했습니다. 과거에 매물대가 차있는 이곳을 돌파했죠. 이번에 차트가 내려오면 이곳이 1차 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항을 받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과거에 이곳에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 채널을 그려 놓으시면 차트의 추세를 볼 때 아주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면 이전 파동의 첫 저점이 여기네요. 그죠?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현재 요 최근 매물대 저항을 받고 있고
추후에 차트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곳에서 저항을 또 한번 받을 확률이 높죠. 이곳에 저항을 받는다면 여기서 또 횡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컵앤핸들이라는 모양이 여기서도 그려지는 겁니다. 채널적으로 컵앤핸들이 그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도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슈퍼 채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영상이 하다 보니까 또 20분입니다. 저의 단점이에요. 영상을 짧게 만들지 못해요. 다음부터는 좀 짧게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볼 테지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5분 강의 하고 계시는 김동님이 영상을 짧게 잘 만들어 주시니까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저희 머카랩의 김동님 강의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슈퍼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슈퍼채널을 통해서 좋은 투자, 좋은 결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